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2월 23일 한 주의 마지막 거래 금요일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거래를 마무리했는데요. 이 엔비디아 투자 급등세가 잠깐 진정이 되면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 지수 그리고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6% 상승했습니다. 전일 이제 다우지수가 폭등한 데 이어서 오늘까지 상승세를 이어간 모습이고요. 다우는 39,000이라는 레벨을 지키고 있고요. 오늘도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도 오늘 올랐습니다. 지수는 이제 마감 무렵에는 전거래일 대비 약간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S&P 500 지수가 장중에는 5,100선도 상향 돌파를 했었고요. 종가 자체도 사상 최고치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서 13번이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상태인데요. 올해 아직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놀라운 상승세입니다. 네, 나스닥 지수는 오늘 약간 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오늘 전거래일 대비 0.20% 정도 하락하면서 15,996선에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16,000을 상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스닥 지수도 오늘 장중에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감가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지난 2021년 11월에 기록했었던 이 고점을 넘지 못한 모습입니다. 네, 전일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폭등하면서 주식시장에 엄청난 강세가 펼쳐졌었는데요. 오늘 이 엔비디아 투자에 대한 열기가 약간 진정을 하면서 주식시장도 잠깐 흥분이 진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개장 직후에는 이 3대 지수가 굉장히 좀 강세 흐름을 이어가다가 점차 상승폭을 줄여가고 나스닥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주말을 앞두고 약간 투자자들의 심리에 숨고르기 국면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엔비디아는 오늘 전거래일 대비 0.3% 오른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주가는 788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이고요. 전일 16% 이상 폭등했던 엔비디아 주식, 오늘까지 급등은 이어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주가 상승세가 이제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엔비디아의 시총이 장중 2조 달러를 초과를 했습니다. 2조 달러라는 마일스톤을 오늘 장중에 넘게 되었는데요. 마감 기준으로는 엔비디아 시총 1조 9,700억 달러에 그치면서 2조 달러 클럽에 이제 마감 기준으로는 들지 못했지만 조만간 이 선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지금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의 이 재산도 굉장히 큰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네, 엔비디아 주가 급등으로 인해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자산이 하루에 96억 달러 늘어났다라고 하고요. 젠슨 황은 이제 지금 세계 부호 21위 자리를 탈환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루 만에 이 세계 부호 목록에서 두 단계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미국 문화예술계의 굉장한 사교 인사인 줄리아 코흐 여사를 이제 바짝 따라잡은 수준이라고 이제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 엔비디아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또 이 인공지능 투자에 대한 열풍이 이어지면서 M7 중에서도 Terrific 2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와 메타 플랫폼스가 M7 종목 중에서도 굉장히 탁월한 두 개의 최고 대장주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월가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기술주에 대한 투자 열풍 그리고 AI에 대한 투자 열풍과 금리 전망은 살짝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 S&P 500 지수라든지 다우 지수가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분위기가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연준 위원들은 이번 주 계속해서 다소 신중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제 어제 시장을 좀 움직였던 이슈인데요. 페드의 월러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지금 금리 인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왜 서둘러야 하냐, What's the rush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서두를 필요가 이제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신중한 모습을 보였고요. 네, 전일 리사 쿡 이사 역시 미국 뉴저지 프린스턴 대학교의 연설에 참여해서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인플레가 확실히 2%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확실한 증거를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연준 위원들이 약간 이전보다 더 보수적인 뉘앙스로 계속해서 시장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 위원들의 뉘앙스가 이전과는 살짝 달라졌다라는 분석이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월가 이제 투자은행 중에서 리딩하는 기관이죠. 골드만삭스가 최근 연준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조금 더 매파적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금리 전망을 수정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올해 금리를 5번 인하한다라고
보였었는데요. 5번이 아니라 4번만 인하할 것이다라고 봤고요. 또 금리를 올해 5월에 처음으로 인하할 것이라고 기존에는 예상했었는데 5월이 아닌 6월에 인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골드만 같은 경우는 애초에는 3월 금리 인하를 관측을 했었는데요. 전망을 철회시키고 5월 인하로 바꿨다가 한 발 더 물러서서 6월 인하를 관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골드만삭스 분석가들 최근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약간 보수적인 쪽으로 뉘앙스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가 2%로 간다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앞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2% 되기 훨씬 전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이런 뉘앙스를 보여줬었는데요. 최근 지금 1월 지표가 조금 다르게 나와주면서 연준 위원들 한층 더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보이게 되는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골드만에서 얘기를 했고요. 또 1월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굳이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할 이유는 별로 없는 상황이다라고 골드만의 전망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UBS 같은 경우도 금리 전망을 수정을 시켰습니다. UBS는 기존에 올해 4차례 금리 인하를 점치고 있었는데요. 이걸 3차례 75bp 인하로 수정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올해 첫 금리 인하 시점을 6월로 지목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 인하의 폭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S&P 500 지수는 계속해서 강세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더 이상 주식시장이 금리랑은 크게 상관없이 움직이고 이 AI 바람에 타고 있다라는 이런 의견을 이제 뒷받침하는 콜인 것으로 보입니다. UBS는 지금 올해 연말 S&P 500 전망치를 5,200으로 제시를 하면서 기존 대비 200포인트 정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시장 참가자들이 금리에 대해서 계속 걱정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금리 인하 폭 전망이 줄어들고 있고요. 금리 인하 시기도 뒤로 밀려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지금 미국 애틀랜타 은행의 집계에 따르면요. 미국 옵션 시장에서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갑자기 좀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옵션 선물 시장에서 6% 정도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우리가 잊고 있었던 시나리오인 금리 인상 시나리오도 아직까지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 이제 거의 끝났다고 생각한 금리 인상이 어쩌면 이제 변수가 생긴다면 다시 올 수도 있다라는 이런 본격적인 베팅이 선물 옵션 시장에서 일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욕 연은 총재인 윌리엄스 총재가 이제 발언에 나섰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올라오고 있는 혹시 모를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일축하는 발언을 전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 이제 금리 인하가 생길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경제 지표를 봐야 되겠지만 올해 어느 시점에 제약적인 정책을 되돌리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later this year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앞서 이제 제퍼슨 이사 등이 주장한 대로 올해 후반 언젠가는 이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네, 오늘 S&P 500 구성하고 있는 섹터 중에 기술주, 통신주, 자율소비재와 에너지 섹터가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테크 섹터가 4% 이상 급등했던 만큼 약간의 조정이 펼쳐진 모습입니다. 네, 개별 종목들 실적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미국의 미디어 대기업이죠.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예상보다 손실폭이 컸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는 10%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퀘어의 모기업인 블록은 깜짝 분기 순이익을 달성을 했는데요. 총이익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주가가 16% 정도 올랐고요. 또 이제 카바나 같은 경우는 분기 손실이 크게 줄어들고 연간으로 첫 수익을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3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재미있는 소식도 이어졌는데요. 미국의 민간 무인 달 탐사선인 오디세우스가 이제 달에 착륙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착륙을 성공시킨 민간 업체인 인투이티브 머신스의 주가가 15%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전기차 업체인 리비안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이후 월가에서 계속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내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벌써 2월이 끝나가는데요. 다음 주는 뉴욕 증시 2월의 마지막 한 주 거래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로 인해서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치솟은 이 주가 레벨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다음 주에 뉴욕 증시 정보와 함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